지수 로그 함수가 같은 단원, 어찌됐든 같은 1단원에 속해 있잖아. 시험 문제는 책 보지 마.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지수 함수 따로 배우고 로그 함수 따로 배울 거야. 그런데 나중에 시험 문제를 보면 항상 지수랑 로그는 같이 다녀. 응? 그 이유가 뭐냐? 로그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선생님이 로그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지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럼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졌어. 오케이? 그 관계를 밝히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수 함수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자, 저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무슨 함수를 구하고 싶다고? 역함수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하죠? x랑 y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역함수는 이 식을 x에 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x랑 y를 바꾸는 겁니다. 맞죠? 갑니다. a의 x 제곱이 y 한 번 더 쓰고요. 이걸 x는 꼴로 써야 되니까 x는 로그 a를 밑으로 한 y가 됐어. 너무 당연하잖아. 왜? 이 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로그가 만들어진 거잖아. 이해돼? 이 상태에서 이제 뭐랑 뭐랑 바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 그러니까 지수랑 로그는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가 돼버렸죠. 그죠? 이해돼? 그럼 지수 함수의 정의역이 로그 함수의 무슨 역? 치역이 될 거고, 지수 함수의 치역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야. 돼? 이해돼? 이게 제일 중요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프 그리는 거 다 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수랑 로그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됐어?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 갑자기 어떤 지수 함수와 어떤 로그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함수 관계일까? 역함수 관계는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됐어?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것도 되게 어렵지 않고요. 기본적인 성질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형의 그래프만 그린다고요. 자, 당연히 A는 1이 아니고 A는 0보다 커야 돼요. 그 이유는 지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됐지? 자, 찾으러 갑니다. 첫 번째 정의역. 정의역 누구 때문에 결정돼요? 이것 때문에 결정돼요. 진수 조건. 자,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정의역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어? 그런데 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의 치역이 나의 정의역이 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됐어? 그 다음 치역. 로그는 음수 나올 수 있지. 지수는 항상 양수만 나오지만 로그는 항상 음수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건 모든 실수야. 왜 모든 실수야? 지수 함수에서의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으니까. 됐지? 그 다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인 건 그대로입니다.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고요. 난 지금 지수함수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지수함수 고정점이 있었죠. 0,1을 지나지. 그럼 얘는 어디를 항상 지나? 1,0을 항상 지나겠죠. 고정점이라는 게 있다고요. 됐죠? 그 다음 여기 봐. 얘는 점근선이 무슨 축이었어? Y축. 예?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었죠? 그럼 얘의 점근선은 무슨 축이 되겠어요? Y축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 될 수, X가 0보다 크니까 X는 0이 될 수 없겠죠. 됐죠? 우리가 이 시험 문제는 당연히 지수함수 단독적으로도 되게 따로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수와 로그가 역함수 관계로서 설명을 해야 완벽하게 끝나는 문제들인 거야. 그럼 역함수의 입장을 잘 봐봐. 그러니까 우린 역함수를 잘 배웠어야 되는 거야. 얘와 얘가 지금 현재 역함수 관계입니다. 무슨 축 대칭 관계? y는 x축 대칭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x랑 y를 바꾸는 거야. 이 내용을 다 까먹은 사람은 제발 가서 고등학교 1학년 함수 파트, 역함수 파트를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에 다 있어. 이걸 뭐 난 안 들어도 이것만 알면 되지. 안 돼. 계속 못하게 될 거야. 함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계속 함수만 배울 거니까. 자, 얘랑 지금 현재 역함수 관계입니다. 자, 이 함수가 x축으로 움직여요. 그럼 이 함수는 어디로 움직여야겠어? 역함수 상태를 유지하려면 얘가 x축으로 평행 이동했어. 그럼 얘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 y축으로 움직여야지. 그 이유가 뭐야? 얘의 정의역은 얘의 치역이라고. 얘의 x랑 얘의 y의 값을 바꾼다는 얘기는 너의 x가 나한테는 y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나는 무슨 축으로 평행 이동을 해야 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해야 돼. 그래야 계속 역함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너의 점근선이 x축이었어. 그럼 나의 점근선은 무슨 축이어야 돼? y축이어야지. 됐어?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역함수 관계들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수함수로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프는 그릴 거지만,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런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y는 x라는 선을 그리고요. 뭐 다 똑같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y는 로그 a를 미출한 x라고요. 1보다 클 때. 됐니? 이해돼? 그래서 0,1, 1,0이 되는 거야. 됐지? 이해되지? 자, 그럼 감수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수의 그래프니까 로그의 그래프는 감수함수인데 이런 형태로. 됐니? 자, 우리가 지수 로그 따로따로 그냥 부리면 로그의 그래프는 지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됐으면 로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 됐어? 간단해? 별로 어려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누구랑 자꾸 비교해야 돼? 지수랑 비교하면서 봐야 돼. 자, 지수랑 비교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의 x제곱과 2분의 1의 x제곱은 무슨 축 대칭 관계에 있었죠? y축 대칭 관계에 있었죠. 그럼 로그는 이게 2짜리고 이게 2분의 1짜리잖아. 무슨 축 대칭 관계에 있어? x축 대칭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이유가 뭐야?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여기로 튀어나가겠지? y의 부호가 바뀐 거라고. 그래서 x축 대칭 관계에 있는 거야. 로그끼리는. 자, 다시 한번. 로그 자체가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고요. 얘네 둘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y는 x축 대칭 관계에 있었어요. 됐죠? 그럼 지수함수 입장에서 로그 함수를 설명하려면 x랑 y를 다 바꾸면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선생님은 지금 y는 x라는 선을 뒤집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아니 도대체 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y는 x축 대칭을 해? 역함수는 누구랑 누구를 바꾸는 거야? 이 x랑 y는 실제로는 식에 쓰여져 있는 x랑 y를 바꾸겠다는 얘기야?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겠다는 얘기야?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겠다는 얘기지. 정의역과 공역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x축, y축을 바꾸는 거지. 실제 역함수의 정의는. 이걸 y축이라고 하고 이걸 x축이라고 하면 이게 로그의 그래프인 거예요. 잘 보세요. 둘 다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역함수를 하세요. 그럼 y는 x라는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키지만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정의역과 치역, 공역을 바꾸는 거니까 축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쪽에서 그래프를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는 이 그래프가 로그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진 거야. 왜 이쪽이 x축이 되면 여기가 x축이 되면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뭐. 됐어? 자, 둘이 역함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 역함수에서 항상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야. 혹시 화면 틀어졌니?
자, 항상 나오는 게 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야. 이것도 이 문제 혹시 역함수 문제 아닌가? 라는 힌트야.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둘이 역함수 관계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을 그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은 y는 x랑 항상 수직이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은 자기 자체랑 역함수랑 똑같이 생겼어, 항상. 이해돼? 됐어? 왜 접어도 어차피 똑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기울기 1짜리와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 두 점이 y는 x축 대칭 관계에 있는 거야. 만약에 이 점이 알파 콤마 베타였으면 이 점은 베타 콤마 알파일 수밖에 없더라. 여기까지 생각하면 된다. 되지? 자, 그 다음 아까 감소함수의 그래프는 둘이 무조건 만났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무조건 만났잖아. 근데 증가함수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 그런데 어디에도 안 만난다고 쓴 적은 없어. 그냥 이건 예쁘게 보여주려고 안 만나는 것처럼 그린 거야. 만날 수도 있어. 뭐라고? 만날 수도 있다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감소함수는 그려보면 무조건 뭐해? 무조건 만나. 안 만나는 경우는 없어. 감소함수끼리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설명을 하러 갑니다. 이것도 지수함수에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로그 함수끼리의 관계를 찾으러 가야지. 자, 평이동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대칭이동. 자, x축 대칭이동 할 거예요. 그럼 누구의 보호를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됐지? 왜 마이너스 1이잖아. 보세요.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좌표를 바꾸는 거라서 마이너스 y는 로그 a를 미출한 x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건 두 가지의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줬겠지? 1번.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을 밑에 줄 수도 있지만 진수에 줄 수도 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너랑 너 둘 다 얘랑 x축 대칭 관계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린 얘 예쁘장한 것만 보는 거잖아. 이해됐니? 이 2를 여기다 줄 수도 있지만 여기다 줄 수도 있잖아. 니네 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야? 됐지? 자, 그 다음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누구의 보호를 바꾸는 거예요? x의 보호를 바꾸는 거예요. 자, 무슨 점 대칭? 원점 대칭. 요 마이너스를 어디에다 줄 건지는 여러분 선택 사항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y는 x축 대칭하면 뭐가 된다? 지수함수가 된다. 돼? 돼? 잘 봐 이제. 여기 봐야 돼. 첫 번째 뭐가 똑같아야 돼? 밑이 똑같아야 돼. 그래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됐어? 돼? 여기 봐. 자, 선생님이 얘를 평에 이동할 거예요. 돼? 그럼 너의 역함수 찾으래. 찾으라고 했더니 진짜 구하고 있으면 이제부터 혼날 거야. 바로 찾아야 돼. 자, 밑이 얼마짜리야? A짜리야. 그럼 내가 찾는 역함수의 밑도 얼마짜리야? A짜리야. 자,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Y축으로는. 그럼 역함수 입장에선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왜? XY를 바꿔야 된다며. 아, 이러지 마. 아까 설명 다 했잖아. 그러니까 x 빼기 n 더하기 m 이런 관계에 있다고요.
원래 함수가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역함수는 y축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고. 이해돼? 다시 봐봐. 아까 여기 착한 사람들 그래프 여기 지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돼? 잘 들어야 돼. 그때 x축, y축이 여기 있다고. 얘를 내가 x축으로 이렇게 움직였어? 어? 그런데 이걸 로그 함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지. 어?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그럼 뭐 어디로 움직인 거야? y축으로 움직인 거지. 이해가 돼? 자, 그 다음 로그는 밑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밑이 커지면 a가 1보다 크다는 전자의 밑이 커지면 점점 y축에 가까워졌죠. 빨리 커지고 빨리 작아졌잖아요. 그럼 로그는 봐봐 얘들아. 지수함수의 그래프 떠올려봐. 2의 x제곱, 3의 x제곱, 5의 x제곱이지. 맞아? 이걸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하면 밑이 2짜리인 로그, 밑이 3짜리인 로그, 밑이 5짜리인 로그지. 밑이 커지면 점점 어느 축에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지겠지. 이게 밑이 2짜리인 로그라고 생각해 보면 밑이 3짜리인 로그는 어떻게 되느냐? 더 천천히 커지고 빨리 요렇게 돼요. 천천히 커지고 빨리 작아진다고. 돼?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그래프가 이해 안 되는 거야? 2의 x제곱, 3의 x제곱, 5의 x제곱의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거야. 머릿속에 공부를 안 해서. 어? 밑이 커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 더 훨씬 더 빠르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얘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 3 집어넣어야 1이 돼요. 같은 y값이 되려면 얘 훨씬 더 큰 수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됐죠? 그럼 밑이 5짜리인 건 어떻게 돼요? 이게 밑이 5짜리가 됩니다. 됐지? 자, 밑이 커질수록 a가 1보다 클 때 밑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점점 어느 축에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져. 그럼 5분의 1짜리 어떻게 돼요? 5분의 1짜리는 이렇게 되고요. 3분의 1짜리는 이렇게 되고 2분의 1짜리는 이렇게 돼요. 됐어? 1보다 작을 때는 밑이 커질수록 멀어지겠지.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이니까. 나 설명 다 하고 있다. 이해돼? 자, 지수와 로그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그래프야. 다만 대칭 이동해서 읽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지. 됐어? 됐어? 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여기 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로그 공식을 열심히 여러분이 문제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로그들은 되게 쉬운 일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y는 3x고 이게 y는 x예요. 같이 1을 집어넣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지. y 좌표가 이 y 좌표의 몇 배야 항상? 3배가 돼. 왜? 3x 했잖아. 이해돼? 그럼 로그는 그런 일 안 벌어져? 그런 일 벌어져. 내가 여기다 k를 집어넣었다고 쳐볼 거야. 여기 봐. 여기가 로그 2를 미출한 k고 여기가 3을 미출한 k고 로그 5를 미출한 k야. 어? 근데 여기 좀 볼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로그 3을 미치로 한 k에 로그 2를 미치로 한 3을 곱하잖아요? 그럼 이건 로그 2를 미치로 한 k가 돼요. 맞지? 아, 봐봐. 여기가 로그 3을 미치로 한 k, 여기가 로그 2를 미치로 한 k잖아. 몇 배니? 이만큼 배수요. 항상 배수의 관계에 있다고. 이해돼? 어느의 선을 긋든 너의 y좌표와 너의 좌표의 b가 항상 어떻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거 곡선인데요. 네, 곡선인데도 이 둘의 y좌표의 b는 항상 일정하다고. 얼마만큼으로? 이거만큼으로. 둘의 차이가 아니고 b 자체가 그렇다고. 이해돼? 왜냐? 여기에다 로그 2를 미출한 3을 곱한 게 너 로그 2를 미출한 x야. 여기다 로그 2를 미출한 3을 곱한 게 여기가 로그 2를 미출한 x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의 y좌표와 너의 y좌표의 b가 항상 이거로 일정할 수밖에 없어. 됐니? 지수함수를 열심히 설명했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되게 간단히 선생님이 설명을 끝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보게 될 문제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수 따로, 로그 따로의 그래프만 배울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같이 그려놓고 하는 문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돼? 그럼 지수랑 로그 같이 나오면 우선 무슨 의심을 해야 돼? 그렇죠. 역함수 의심을 좀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가봅시다. 문제. F3이 4래요. 그럼 뭐 3 집어넣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니네가 해. 나 A는 안 찾아. 이건 로그 문제지. 이건 그래프의 문제가 아니죠. 자, 로그 오르미출한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여기 보세요. 로그 오르미출한 X의 그래프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여기 1,0이고요. 됐죠? 자, 그래프는 점 1,0을 지나니 네 맞아요. 점근선은 X축이니 네 맞아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니 아니요. 정의역은 0보다 커야겠죠? 양수 X에 대해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니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맞아요. 5의 X제곱과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Y는 X축 대칭 관계예요. 되니? 빠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질질 끌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요런 정도의 문제는. 3번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지수함수는 어느 축으로 평이 이동하는 게 중요하죠? Y축으로. 그럼 로그 함수는 어느 축으로 평이 이동하는 게 중요해요? X축으로. 왜? 점근선이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야?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 이동했어? 마이너스 1만큼 평이 이동했어.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1이 됐겠죠. 돼? 자, 정의역. 네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요. 치역. 모든 실수야. 로그는. 그래프. Y축이 있었으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여기 느륵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보세요. 3을 밑으로 한 X는 얼마를 집어넣으면 1,0을 지나지.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0,0을 지났겠죠? 고정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밑이 3짜리인 로그입니다. 마이너스 X가 됐어요. 무슨 축 대칭 이동했어? Y축 대칭 이동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만큼 평이 이동했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로그에서 Y축으로 간 건 별로 그래프 모양 영향을 못 준다니까? X축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자, 3을 밑으로 한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가 이쪽으로 움직였다고. 끝. 돼? 그리고 나서 그냥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어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말만 하면 되잖아. 첫 번째 정의역. 네가 0보다 크다니까 X는 0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치역. 모든 실수라고요. 점근선 여전히 X는 0이고요. 뭐만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가 1,0인데 1,0이 아닌 다른 값이 됐겠지. 돼? 왜? 이만큼이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만큼이 1이 나와야 너랑 빼서 X 절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뀐 거 차이밖에 없다고. 자, Y는 로그 1이 밑으로 한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얼마만큼 평이 이동했어요? 이만큼 평이 이동한 거야. 그치? 항상 X의 개수가 1일짜리여야 된다 그랬어? 자, Y축으로 평이 이동한 게 1만큼이야? 절대 그렇지 않잖아. 여기 갑자기 4X가 있잖아. 여긴 그냥 X인데. 이 4 그대로 내비둘 거야? 아니잖아. 여기도 그럼 4X가 됐어야지. 로그 1이 출한 4가 얼마야? 2. 이렇게 된 거죠. X축을 얼마만큼? 2만큼. Y축을 얼마만큼? 3만큼. 자, 얘 역함수 구해보자.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겠어? 거침없이 써야 돼. 밑이 2짜리인 로그의 역함수는 밑이 2짜리인 지수고 X축으로 2만큼 갔으니 Y축으로 2만큼 갈 거고 Y축으로 3만큼 갔으니 X축으로 3만큼 가면 되죠. 대소 비교하래요. 자, 밑이 2짜리 밑이 1보다 큰 건 증가함수입니다. 여기 봅시다. 이거 밑이 2짜리로 바꿔요. 로그 이름이 출한 얼마? 9. 로그 이름이 출한 7. 이거 로그 이름이 출한 이거 이름이 출하면 2분의 1 제곱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도 2분의 1 제곱해줘야 돼. 루트 63.
자, 9, 7, 루트 63 누가 제일 커? 9가 제일 커. 그 다음 누가 커? 루트 63이 커. 그 다음 누가 커? 7이 되지? 밑이 2짜리니까 증가함수지? 그럼 진수가 커지면 커지겠지? 네가 제일 큰 거, 가운데 네가 제일 작아. 이렇게 하란 얘기야. 얘 하겠어? 안 하겠지. 밑이 얼마짜리야? 3분의 1짜리야. 감소함수야. 그럼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은 값이 되겠지. 됐니? 자, 2분의 1. 네가 훨씬 더 큰 수니까 네가 작아 얘보다. 얘가 더 큰 수지. 자, 얘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로그 3분의 1 미출한 3이 돼야겠죠? 3이 제일 큰 수가 됐네? 제일 작아. 그 다음 작아? 제일 커. 됐어? 지수랑 똑같아서 빠르게. 자, 역함수를 구하시오. 역함수를 구하시오. 구해 안 구해? 구하긴 하지. 그런데 어떻게? 그냥 다이렉트로 써야 된다고. 됐죠? 자, 첫 번째 확인 좀 할게요. 3의 x제곱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1짜리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x축을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1만큼 같죠? 그럼 내가 찾는 역함수의 그래프는 밑이 3짜리인 로그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자, 밑이 2짜리인 로그죠? x의 개수가 1이죠? 그럼 내가 찾는 역함수는 밑이 2짜리인 지수야. y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되죠? 자, 갑니다. 로그 1이 미출한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이건 역함수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알겠어? 우리가 해야 될 일. 뭐가 비어있으면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 왜 그래프가 없냐? 자, d 빼기 c의 값을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 보세요. 자, 봐. 선생님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y는 x라는 선이 그어진 이유는 뭐냐? 여기에 a가 있었으면 a랑 만나는 여기다 a 쓰고 여기에 b가 있었으면 여기에 만나는 b점 이렇게 다 연결을 해줘서 a, b, c를 먼저 찾으셔야 된다고요. 이쪽에 뭔가 좌표를 써놔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이걸 하고 시작하는 거야. 됐지? 써놓으란 얘기야 빨리. 나는 그림을 안 넣어 집어넣었으니까. 나 왜 안 집어넣냐 그림을? 자, 갑니다. 여러분 A, B, C, D 다 채워 넣었을 거라고, 뭐 숫자 채워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A는 얼마예요? A는 얼마예요? 1이죠? 그죠? 맞니? X축하고 만났잖아요. 자, 그럼 B는 얼마예요? 지금 하나도 연결을 안 해놨다는 얘기예요. 여기 봐. 여기 y는 x가 있었고요. 여기 a를 미치는 x가 있는데 여기가 a라서 여기가 1이라고요. 이렇게 가서 연결하면 여기가 1이라고요. 이렇게 연결된 여기가 b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 b가 얼마니 물었으면 2가 되겠지 얘들아. 아니 걔 밑이 얼마짜리인 로그니? 나 지금 답답하네. 밑이 얼마짜리인 로그야? 야 여기 지금 봐. 얘들아 니네 이렇게 쓰라니까. 여기가 a예요. 그럼 여기가 a죠. 여기가 b래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b일 텐데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잖아요. b, a를 지나니까 로그 1이 미출한 b가 a란 뜻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안 해? a가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됐어요. 그래서 b가 2라는 걸 찾았고요. 자, 이렇게 연결했더니 그럼 여기가 2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d가 됐죠? 자, 봐. 여기 2랑 만났어요. 그럼 d의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4가 돼야 되겠죠. 로그 1이 미치면 4가 2일 테니까. 맞니? 아, 잠깐만. 2, B, 2, 2. C 다음, 잠깐만. C구나, 여기가 C. C가 4가 됐죠? 여기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가 4예요. 그럼 쭉 가서 너랑 만나면 여기가 D가 됐으니까 D의 값은 16이 됐겠죠. 됐니? 이거 못 찾으면 말이 안 돼. 알겠어? 이거 우리 언제부터 했던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성함수의 문제에서 항상 y는 x 그어놓고 이런 작업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세요란 뜻이라고요. 됐죠? 8번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둘 다 곡선이라고요.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어?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됐니? 여기 봐. 그냥 로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됐어? 네.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래서 곡선이라서 마치 평행 이동된 것처럼 안 보일 수 있다고. 됐어? 자, 이렇게 평행 이동된 겁니다.
A, B, CD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가볼까요? 그림이 그려지면 되게 복잡한 것처럼 여기 봐. 무슨 축하고 평행한 선들이야 얘가. X축하고 평행한 선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이 길이가 4란 뜻이라고. 돼? 평행 이동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나는 뭐만 찾으면 돼? 여기 곡선이지만 자르면 이렇게 평행사 변형이 될 거라고. 갖다 칸막이가 채워져서 됐지. 높이만 찾으면 되지. 높이를 찾으러 가려고 봤더니 여기 A점. 여기 봐. A가 여기 있습니다. A. 무슨 절편? Y절편. 너의 Y절편 X에다 0 집어넣으세요. 그럼 여기가 2가 됐어요. 0,2가 됐다고요. 자, 여기 뭐 집어넣으면 2가 되니? 그러니까 여긴 4,2가 돼요. 자, C점이랑 B점이랑 X좌표가 똑같아.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어. 그럼 8이 되니까 여기 4,3이 돼. 돼? 여기 Y좌표 2고 여기 Y좌표 3이죠? 높이가 얼마짜리? 1짜리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1 답이 4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됐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와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어떤 형태냐? 딱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합성함수 한 거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됐죠? 자, 갑니다. 자, 어떤 fx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이런 형태가 됐다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할 건 얘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라고. 그럼 첫 번째 내가 할 일은 뭐야? 이 fx를 t라고 치환하고 이 녀석의 범위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죠? t의 범위를 찾아서 증가함수면 최대값이 베타일 때, 최소값이 알파일 때, 감소함수일 땐 최대값이 알파에서 최소값은 베타에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죠? 자, 2번. 너의 형태는 어떻게 돼요? 2번엔 얘를 치환하는 거죠. 자, 지수 좀 생각해 보세요. 지수는 x의 범위가 없어도 지수의 범위가 생겼죠. 그런데 로그는 치역이 어떻게 돼? 모든 실수지. x의 범위가 없으면 이건 t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x의 범위가 있어야지만 t의 범위를 찾고 그 t의 범위를 찾아서 ft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 지수함수 형태가 똑같지? 달라지는 거 있다 없다? 달라지는 거 없다. 되니? 문제 갑니다 바로.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세요. x자리에 x 빼기 2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요 x 빼기 2의 범위, t의 범위를 찾고 싶다고요. x 빼기 2를 t라고 한다면 t의 범위가 빼기 2를 하라고 했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t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되니? 돼? 네. 그럼 어떻게 됐죠?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한 t라고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 따라서 4에서 최대값, 2에서 최소값. 자, 얘 또한 빼기 2가 있는 건 평행 이동한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너를 내가 t라고 하겠다. 그럼 t의 범위가 필요하다고.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따라서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3에서 가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최소값 9에서 가죠.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됐다. 되지? 이 계산이 이제 빠르게 돼야 돼. 최소한 지수 로그 계산 자체는 빠르게 되셔야 됩니다. 자, 10번. 이번에는 로그 안에 fx자리 2차 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t라고 하자고요. x의 범위가 없지? 그 얘기는 뭐야? 나는 이 2차 함수는 최소값만 갖는 거지? 따라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라고요. 그럼 y는 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얘는 최대값 있어 없어?
무슨 값만 있어? 최소값만.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너는 1. 그럼 그때 x의 값은 얼마니라고 물었으니까 t가 2가 될 때지? 이게 2가 되는 거지? 그때 x의 값은 얼마? 2겠죠? 그래서 x의 값도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로그 자리에 2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t라고 치환할 거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짜리예요. 갑니다. 대칭축 x는 마이너스 1짜리.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2는 한 칸 떨어져 있고 1은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최대값은 8이에요. 그래서 t의 범위 최대값 8. 최소값은 1에서 가질 거예요.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4니까 4. 됐지? 그럼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찾는 답은 로그 2분의 1을 미치로 한 t라고요. 증가 감소? 감소. 따라서 4에서 최대값, 8에서 최소값.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답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떤 다항함수가 지수함수의 합성함수 되어 있는 모양들이에요. 그럼 이제 모양은 어떻게 해요? 로그 함수가 다항함수의 합성함수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자, 여기 3을 미출한 x, 3을 미출한 x에 여기 제곱이 있지만 요거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세요. 여기 이렇게. 됐죠? t라고 치환하고요. t의 범위 증가야 감소야? 자, x의 범위가 3부터 9까지래요. 그럼 t의 범위는 3 집어넣으면 1, 9 집어넣으면 2니까 t의 범위는 2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자, 얘 최대값은 최소값은 1에서 갔죠? 최대값은 그럼 어디서 갔겠어? 2에서 갔겠지. 요 2차 함수는 안 풀 거야. 모양만 지금은 계속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2번. 선생님 이건 치환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치환형이에요. 여기 봐. x분의 4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이걸 치환할 건데 그럼 너는 바꿔 써야죠. 로그 2분의 1을 미출한 4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을 미출한 x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를 t라고 치환한다고요. t의 범위 찾으러 갑니다. 감소함수예요. 최대값 4분의 1일 때 4분의 1 집어넣으면 2고요. 최소값 2일 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너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이 범위에서 찾으시면 돼요. 2차 함수는 안 해줘도 되지? 네. 자, 이번엔 완전 특이한 형태. 분명히 합성함수가 돼 있는데 다항함수가 합성함수 돼 있는 게 아니라 x랑 y라는 어떤 식이 합성함수 돼 있는 거지. 그럼 우선 로그끼리 더해져 있습니다. 둘이 뭐 하죠? 곱하죠. 그리고 나는 얘가 증가함수니까 최소값 구하려면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시험 문제로 바뀌었지? 이거 뭐야? 산술기야. 역수 관계들이 있잖아. 그럼 우선 첫 번째 뭐 한다? 전개한다. EXY XY분의 2 4, 1, 5 이 녀석의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산술기야. 요 녀석만 산술기 하는 거죠.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둘이 곱하면 4. 그래서 최소값 4, 최소값 9. 니의 최소값이 9니까 전체의 최소값은 로그 3을 미출한 9. 이렇게 산술기하 모양 나올 수 있다. 특이한 형태. 되지? 14번. 이제 요게 좀 특이한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좀 안 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치수도 아니고 로그도 아닌 여기에 변수가 있고 여기도 변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는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그치? 이러려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 주셔야 돼요. 이 gx를 지수에서 내려줘야 돼. 이해돼? 이해되지? 요거 잘 보세요. 이 시험 문제로 그냥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모양은 이렇게 한다. 자, 갑니다.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세요. 밑이 10짜리 로그를 씁니다. 그럼 로그 y는 이제 여기가 문제인 거야. 뭘 건드렸어? 여태까지는 y를 건드린 적이 있어 없어? 여태까지는 y를 건드린 적이 없어. 근데 여기는 y를 건드렸어. 알겠어? 로그 x에 2 로그 x 제곱. 그럼 이거는 2 더하기 로그 x 곱하기 로그 x라고요. 됐죠? 이제 치환을 니네 할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도 치환해야 돼. 로그 y도 같이 치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y가 아니라 로그 y잖아. 그럼 여기 봐야 돼. 너를 대문자 y, 너를 대문자 x라고 하고 x의 범위를 찾자고. 로그 x의 범위 증가함수니까 1 집어넣으면 0, 100 집어넣으면 2라고요. 따라서 식을 다시 쓰면 대문자 y는 x 곱하기 2 더하기 x, x의 범위는 0과 2 사이에 있어요. 요거 빠르게 전개하면 x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1짜리죠? 여기 잘 봐야 돼. 마지막 답 찾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런데 우린 0부터 2까지 해서 그릴 거니까 0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겠지? 2에서 최대값 갖고 0에서 최소값 가질 거야. 자,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어요. 9니까 8이야. 0을 집어넣어요. 0이에요. 그럼 최대값 8, 최소값 0 이렇게 쓰잖아. 답이 틀리겠지. 왜? 우리가 찾은 이 8은 y가 아니라 대문자 y 값을 찾은 거잖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소문자 y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로그 y, 이거 로그 y. 따라서 내가 찾는 최대값은 10의 8제곱, 최소값은 10의 0제곱인 1이 되겠죠. 요렇게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어떨 때 사용한다고요? 밑과 지수에 다 변수가 다 사용되어 있다면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 모양 자체는 똑같습니다. 1번 밑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넘기고. 뭘 넘겨 새끼야. 그냥 fx랑 gx가 같으면 되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로그는. 지수는 그냥 저렇게 풀고 끝내면 돼. 알겠어? 그런데 로그는 이거 로그 맞아? 이게 지금 로그가 됐어? 사실 안 됐지. 이게 로그가 되려면 fx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지. 그러니까 얘는 이걸 푼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야. 뭘 항상 확인해 줘야 되느냐? 진수 조건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fx도 0보다 커야 되고 gx도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둘이 같은 걸 찾는 거라고. 둘이 같은 것만 찾으면 안 돼. 진수 조건을 꼭 확인해야 된다고. 되죠? 네. 자, 밑이 어떨 때야 이게? 밑이 같을 때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이렇게 된 경우. 로그가 어떤 다항함수의 합성함수 된 경우. 그럼 우린 뭐 해서 풀어야 돼? 치환해서 푸는 형태들 말하는 거야. 됐지? 로그 A를 미출한 X를 T라고 치환한다고. 근데 T의 범위 생겨 안 생겨 우선? X의 범위가 없으면 로그는 범위가 안 생긴다고. 왜? 로그 X가 실수 전체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없으면 로그는 범위가 안 생기는 거야. 이해되지? 끝.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쌤 여기를 이렇게 빨리 하는 건 뭐랑 다 같아 모양 자체가. 지수와 로그가 내용은 똑같은데 지수를 쓸 거냐 로그를 쓸 거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조심해야 될 것만 좀 신경 쓰자고요. 필수 15번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를. 자, 밑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치환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2차가 아니니까. 됐지? 그럼 첫 번째 할 일 무조건 진수 조건을 먼저 해결하세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0보다 커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따라서 우리는 x가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이 식 자체가 정의가 됩니다. 되죠? 그 다음 다 밑이 2짜리들이에요.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하시면 되죠. 이게
로그 2를 미추한 6이니까 이제 진수끼리 같으면 돼. 밑이 똑같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가 6이 되면 돼서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이 0이다.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3이 나옵니다. 누군 답이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2는 답이 되지 않고 3만 답이 된다. 되나요? 자, 2번. 밑이 다 얼마짜리야? 로그 2를 미추한 x 플러스 4 더하기 로그 2를 미추한 x가 로그 2를 미추한 5래요. 자, 뭐 먼저 찾는다? 진수 조건. 너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빼기 4보다 크다. 너는 0보다 크다니까 이 로그가 정의되려면 x는 0보다 크다는 전자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더하기니까 곱하기가 될 거고요. 이 값이 로그 2를 미추한 5가 될 거고요. 빠르게 진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따라서 내가 찾는 x의 값이 1하고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런데 0보다 커야 되니까 1만 답이 되고 마이너스 5는 답이 되지 않아요. 3번 로그 2를 미추한 x 빼기 3 로그 4를 미추한 x 빼기 1. 자, 우선 진수 조건 갑니다. 3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되니까 x는 1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 거예요. 3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그래야 로그가 정의돼. 여기 봐. 자, 밑이 얼마짜리? 여기는 안 같네? 그럼 밑을 맞춰줘야 되겠지. 2짜리로 맞출까? 4짜리로 맞출까? 4짜리로 맞춰. 그럼 여기를 4로 하는 순간 제곱이 되면 되겠죠. 그럼 너랑 같다.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 따라서 x가 2하고 5가 나오는데 2는 답이 되지 않고 누구만 답이 된다? 5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16번. 로그 2를 미추한 x 전체 제곱 마이너스 로그 5를 미추한 이것도 5구나. x의 세제곱 더하기 2는 0이다. 자, 진수 조건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굳이 할 필요 없긴 하지만 자, 보세요. x는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여기는 x의 몇 제곱? 세제곱이지? 그럼 x 세제곱이 0보다 커야 되는 건 x가 0보다 큰 거랑 똑같지?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치환하자. x의 범위 있어 없어? 0보다 크다는 원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없는 거지? 그럼 t의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냥 구하시면 돼요 이제. 3 내려와서 이렇게는 0. t의 값이 1하고 2입니다. 그럼 로그 5를 미추한 x가 1 되는 건 5일 거고요. 2가 되는 건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당연히 x는 0보다는 커야 되고 더 중요한 거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x는 1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전제하에 문제 풉니다. 됐죠? 자,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잖아. 왜? 여기 너를 내가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x를 미추한 3 이렇게 쓰면 역수 관계가 됐죠? 됐지? 자, 갑니다. 로그 3을 미추한 x를 t라고 치환할 거예요. t의 범위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 x가 0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범위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t는 t분의 2 빼기 1 양변에 뭐 곱하죠? t를 곱하죠. 그 얘기는 뭐야? t가 뭐가 될 수는 없어? 0이 될 수는 없어야 돼. 그래야 양변에 t를 곱하지. 분모에 t가 있다는 얘기는 t는 0은 안 된다는 얘기야.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플러스 t 여기다 t 곱하는데 넘겨왔습니다. 그럼 t의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에요. 그럼 로그 3을 미추한 x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1 되는 거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3의 마이너스 2제곱 3분의 1 이렇게 돼서 끝내면 된다. 자, 17번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돼. 자,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요. 자, 갑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는 누구의 값인 거야? x의 값인 거야. 지수랑 똑같아. 자, 로그 3분의 1을 미추한 x를 t라고 치환합니다. t의 범위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 해서 인수분해해서 t의 값을 구하셔도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지? 그렇다고 t를 막 근해 공식을 써서 할 거야? 그럴 순 없어 얘들아. 그럼 뭐가 바뀐다?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로그 3분의 1을 미출한 알파 로그 3분의 1을 미출한 베타로 바뀐다고. 지수에서처럼. 이제 나한테 알파랑 베타를 뭐 하래? 시험 문제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여기 보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묻겠어?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묻겠어? 곱하기를 묻겠죠. 왜? 로그끼리 더해야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지수에선 뭐 물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었죠. 왜? 지수끼리 곱하면 지수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게 되는 모양이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난 뭘 찾으면 돼요? 두 근의 합을 찾으면 돼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예요. 로그 3분의 1을 미출한 알파 더하기 로그 3분의 1을 미출한 베타가 마이너스 2다. 그럼 로그 3분의 1을 미출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다. 따라서 알파 베타가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됐니? 그래서 뭐가 된다? 9가 된다. 지수랑 완벽하게 반대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필수예제 18번. 어떻게 생겨 먹었어?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어. 그럼 양변에 뭘 취한다? 로그를 취한다. x에 밑이 얼마짜리 로그? 2짜리 로그니? x가 8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갑니다. 당연히 x는 0보다 커야 돼요. 진수 조건이 있으니까. 됐죠? 양변의 밑이 2짜리 로그를 취한다고요. 그럼 여기 로그 2를 미출한 x고 여기 앞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여기는 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밑이 2짜리 로그를 쓰면 로그 2를 미출한 8x제곱이니까 8 더하기 로그 2를 미출한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 봐야지. 됐어? 그럼 이제 뭐 한다? 치환. 너를 내가 t라고 치환한다. 범위 생기지 않아? 너 마이너스 2t 넘어오면 너 3이니까 빼기 3은 0. t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2분의 1, 3이 되는 건 8 해서 두 근 찾으시면 돼요. 자, 2번. 밑이 얼마짜리 누구니 이거? 아우 씨, 눈이 안 보여. 자, 이건 뭐 밑에 변수가 있고 지수에 변수가 있는 그 모양이 아니야. 알겠어? 이 모양하고 착각하지만 이건 뭐예요? 너랑 너랑 같다는 걸 공식으로 알고 있니? 로그 공식. 얘랑 바꾸면 얘가 되잖아. 얘 돼?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걸 알고 있니? 질문하는 거지. 양변을 로그를 취하는 문제가 아니야. 알겠어? 너를 t라고 치환하자고요. 지수를 치환한 거잖아. 이건 지수야, 얘들아. 그러니까 t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t 제곱. 너 t, 6t.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이 된다고요. 따라서 t의 값이 2와 4입니다. 그럼 내가 찾는 거 2에 로그 5를 미출한 x가 2에 2 또는 4니까 로그 5를 미출한 x가 1이거나 2더라. 따라서 내가 찾는 x가 5거나 25더라.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자, 필수예제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그럼 그냥 뭐 해? 치환해 얘들아. 로그 2를 미출한 x를 대문자 x 로그 3을 미출한 y를 대문자 y라고 치환해서 다시 씁니다. 식을. 그럼 2x 더하기 대문자 y가 5 x 빼기 y가 1 연립하시면 더하면 3x가 6이니까 x가 2 y가 1 2, 1, 4, 3 이렇게 찾으면 된다. 몇 차 방정식? 그럼 판별식이 뭐다? 중근 가질의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다. 그럼 봅니다. x제곱 마이너스 로그 a 이거 상수항이고 x가 있고요. 마이너스 로그 a에 더하기 3은 0이 있다고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래요. 그럼 판별식 쓰시면 되죠. 뭐 가운데 항의 제곱 그럼 로그 a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플러스 4 로그 a 마이너스 12 네가 0이다. 그럼 뭐 하란 얘기야? 치환. t의 범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2, 6, 12. t가 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요게 로그 a야. a가 10의 제곱이거나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거나. 됐니? 21번 t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로그 대문자 t0 마이너스 k t 마이너스 k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t0는 온도가 t0인 물체를 온도가 k인 실내에 t분 동안 두었더니 물체 온도가 t가 됐다. 아우 씨. 온도가 120도래. 그럼 T0 여기다 12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고요. 20도인 실내니까 K에다가 20을 집어넣으란 얘기고요. 30분이 지났대요. 그럼 요 T가 30인 거고요. 그때 대문자 T는 얼마니 구하란 얘기지. 하자.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15로 가서 나누면 마이너스 2입니다. 로그 둘이 빼면 100이에요. 100분의 t-k고요. 그럼 얘 봐봐. 얘.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10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이게. 이게 100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럼 내가 찾는 대문자 t는 1이 돼야 되니까 121도. 미안해, 100인 줄 알았어. 21도. 이상하다 했어.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 20도만 해놓으라는데. 됐나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하나만 조금 더 설명할 게 남았어요. 자, 여기 봐. 여기 얘들아 여기 봐. 자, 이 둘이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 둘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둘이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뭔가 이상하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항상 로그는 무슨 조건이 붙는다고? 진수 조건이 붙어야 돼. 이해돼? 여기 봐봐. 로그 x제곱이야. x제곱인 상태 알겠어? 그럼 얘의 진수 조건은 x제곱이 0보다 큰 거야. 그럼 이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다 된다고. 맞아? 맞아? 그런데 얘는 진수 조건에 의하면 x가 0보다 뭐 한 쪽만 그려? 큰 쪽만 돼. 그러니까 얘랑 같아? 다르겠지. 그럼 같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어? 같게 만들어주려면 여기다 뭘 씌워야 돼? 그렇죠.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이게 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돼요. 따라서 로그 x의 제곱은 x의 범위가 없다는 전자에 가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같아. 알겠어? 그런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제곱을 나가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되지? 근데 얘는 왜 안 그래? 홀수 차수니까 안 그래. 홀수 차수는 짝수 차수랑 다르게 부호를 계속 같이 갖고 가잖아. x가 음수면 세제곱도 음수고 양수면 얘도 양수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이 그래프와 가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선생님, y는 로그 x 제곱의 그래프를 시험 문제에서 그리래요. 그럼 이건 이 로그 x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같아? 다르다고. 같을 수 없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야? 2배의 로그 절대값 x의 그래프인 거야. 됐니? 그래서 요게 지수랑 다르게 로그는 항상 진수 조건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로그 2를 미출한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x의 절대값이 있잖아. x의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축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야? y축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야. 돼? 얘는 이거 하나만 의미하는 거고. 됐지?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지수 진수 조건에 관련돼서 함수가 등장하면 이 문제가 뭐 자주? 뭐 종종 나오는데 둘이 같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안 되고 x제곱과 2로그 x는 서로 다른 거일 수 있어. x의 범위가 안 정해져 있다면. x가 0보다 크다일 때 로그 x제곱은 2로그 x랑 같다. 이렇게 나왔어. 이런 마저 틀려. 이런 맞는 거야. x가 0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 이해돼? 그런데 이 말이 없이 둘이 같다 그런 말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함수에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특별히 훨씬 더. 선생님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맘대로 막 2로그 x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방정식에서는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x 제곱 이렇게 쓰여 있을 땐 이미 여기에 로그 x가 있지. 이게 정의되려면 x가 0보다 커야 되지. 이미 0보다 컸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라고. 이해돼?